오늘 시장님이 이제 화상으로 이제 국무회의 참석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끊겼다, 발언 도중에 끊겼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무슨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끊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발언하던 도중에 좀 이렇게 끊겼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충분한 소통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무회의는 계속 꾸준하게 참석을 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을 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특히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2021년도 제16회 국무회의 첫 참석 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첫 국무회의 참석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국무회의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단키트 정확도에 대한 지금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감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게 결국 우리들이 흔히 쓰는 정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확도가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진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적인 검사 결과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보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면 바로 PCR 검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않고 주변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게 되면 초기에는 조금 확진자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느끼지 못하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점에 착안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국민들께 보급을 하고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이 진단키트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물량을 한정해서 보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문 발언 요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후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국의 사례를 잘 참작해서 장단점을 판단해 달라 하는 취지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여기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장단점에 대한 토론은 자제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중으로 우리 서울시는 새로운 방역 거리두기 서울형 거리두기라고 여러분이 명명해 주신 그 거리두기 시스템을 골격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대본과 그 시행 방법, 시행 시기, 그리고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전부 중대본과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서울시가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는 사실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정확하려면 중대본과 앞으로 그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라고 보도가 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부동산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얘기 좀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그 지금 아마 그 공약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결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그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좀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도 하신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 것들이 현 정부 정책이나 현 서울시 기조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계속 엇박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뭐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제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일부러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다른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미 읽어보신 그 요지대로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국토부 장관님과 토론 내용을 다 뭐 상세하게 밝히기는 힘들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입장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는 대로 기존의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굉장히 많은 샘플을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이니만큼 그 결론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달라.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이 광역지자체로의 그 공시가 산정 결정 권한의 그 공유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무슨 뭐 그 자세한 주장을 다시 재차 3차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 이 사안의 문제점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세의 부담의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비롯해서 60가지가 넘는 국민생활 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 주거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부담이 생기면서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경기로 더욱 빠져들게 되는 이런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반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